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요즘에 TQQQ 정말 핫하죠. 이게 워낙에 장단점이 뚜렷한 종목이다 보니까 호불호도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TQQQ에 장기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로 근거로 삼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TQQQ는 횡보장에서 녹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주식이 10% 하락하면 9천 원이 되죠. 여기서 똑같이 10%가 오르면 만 원이 아니라 9,900원이 됩니다. 즉 떨어졌던 만큼 똑같이 올라도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TQQQ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한 배수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 횡보장에서 녹는 속도가 3배로 빠를 뿐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은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주식이죠.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도 녹는 속도가 빠른 만큼 상승장에서도 회복 속도가 너무나도 빠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수익률을 보면 나스닥 100 한배수인 QQQ는 마이너스 23%, 세배수인 TQQQ는 마이너스 59.5%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3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3배에 가까울 정도로 하락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미국 주식이 끊임없이 우하향한다면 당연히 TQQQ는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TQ가 출시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차트를 쭉 펼쳐보면 하락장에서 이렇게나 많이 빠졌는데도 여전히 수익률은 7,342%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2년 동안 하락장이나 횡보장보다 상승장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이치입니다. 횡보나 하락장에서 손실이 크다는 것을 몰라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얻어맞더라도 결국에는 미국 주식은 우상향하니까 장기 투자해도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전하다는 한 배수짜리 QQQ는 같은 기간 동안 수익률이 590%밖에 안 나왔습니다. 10배도 훨씬 더 넘게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상승장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횡보장에서 녹는다는 얘기는 이 자체로는 맞는 말이지만 너무 일부분을 확대 해석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얘기가 닷컴 버블급 폭락장을 만나면 아직도 복구를 못한다. 마이너스 99% 폭락하기 때문에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이 자체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최애 고점에서 몰빵을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닷컴 버블이 시작돼서 계속 폭락합니다. 마이너스 99%까지. 근데 나는 폭락하는 동안에 물타기도 전혀 안 하고 역사적 최고점에서 몰빵한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맞는데 사실 너무나도 과장되어 있죠. 닷컴 버블이 온다는 전제 하에 그것도 최고점에 몰빵해서 분할 매수를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조건만 다 붙여놓나요? 이건 무슨 얘기랑 비슷하냐면 눈이 50cm 쌓인 도로를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로 시속 250km 속도로 달리면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와 거의 동급으로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인데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자, 그럼 닷컴 버블이 뭐냐? 1990년대 인터넷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극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비웃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을 바꿀 거란 환상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요즘 메타버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뜨고 있죠. 이거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이때 당시 인터넷은 그 임팩트가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컸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고 세상을 바꿀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바꿨죠. 문제는 생각보다 늦게 바꿨다는 겁니다. 막 몇 년 만에 인터넷 시대가 갑자기 온 게 아니라 거의 수십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당장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광풍이 극에 달해서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여도 막 사람들이 돈 싸들고 투자금을 갖다 바칠 정도였습니다. 근데 왜 하필 닷컴이냐? 자, 우리 네이버 주소가 뭐죠? 네이버닷컴입니다. 유튜브 주소는 유튜브닷컴이죠. 우리 각자 집 주소가 있듯이 인터넷 세상에서도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뭐뭐뭐닷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닷컴이 붙으면 이 기업은 인터넷과 IT에 최적화된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겁니다.
워낙에 이게 환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도 엄청난 투자를 받고 나스닥에 상장되자마자 떡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초화됐던 기업이 네스케이프라는 기업인데 지금은 우리가 뭐 크롬이나 엣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주로 이용했지만 옛날에는 네스케이프라는 게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세상 금방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에 막 상장이 되자마자 계속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지켜본 다른 기업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네스케이프 내가 볼 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엄청 떡상하네? 우리도 물 들어올 때 노졌자. 그래서 대부분의 벤처 기업들이 회사 이름에 닷컴을 붙이고 한탕을 해먹겠다는 마음으로 막 뛰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이나 IT 냄새만 나도 투자금이 막 몰리면서 나스닥이 당연히 폭등하게 되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적을 못 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고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거의 3년 동안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닷컴 버블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비해서 지나치게 뻥튀기 됐던 인터넷이라는 산업 자체가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나면서 거품이 확 꺼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에 닷컴 버블에 영향을 받았던 기업들이 뭐 이 정도가 있는데 이건 뭐 극히 일부만 줄인 것이고 실제로는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망했죠. 왜냐하면 실적이 사실상 거의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만 닷컴 버블이 있었냐?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설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옛날에 나스닥에 상장됐던 기업이 있었는데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미국과 거의 기간이 일치하죠. 이때 당시에 새로운 기업은 6개월 동안 150배가 올랐습니다. 자, 이제 닷컴 버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현재 TQQQ를 구성하고 있는 이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 이거를 보면 되겠죠. 놀랍게도 애플 혼자서만 13%, 애플닷컴 아니죠. 애플입니다. 그리고 실적 1분기에만 124조 매출을 벌어들인 게 애플입니다. 닷컴 버블 때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기업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닷컴 아니죠. 10.45%입니다. 역시 실적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고 전망도 아주 밝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 아마존은 뒤에 닷컴이 있네요. 왜냐면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업체이기 때문에 닷컴이 붙는 겁니다. 근데 그때의 아마존과 지금의 아마존이 같은가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실적 이번에 살짝 안 좋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닷컴 버블 때 허상만 있던 기업과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 사실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 대부분의 IT 기업들은 이 닷컴을 없앴습니다. 왜냐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요. 근데 아마존은 그대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닷컴 아니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전기차 세계 1위 업체입니다. 테슬라가 4.7%로 투자가 되고 있고 아까 아마존은 제가 비율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6.2% 정도로 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이죠. A와 C를 합쳐서 약 7.25%로 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메타 3.7%, 엔비디아 3.4%, 브로드컴 세계 1, 2위를 다투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약 2%, 코스트코 2%. 이렇게 상위 10기업만 52%로 투자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10개 기업들이 실적이 없는 기업인가요? 실적 없이 단순히 허상만으로 주가가 급등한 기업들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는 초우량주죠. 닷컴 버블과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수치입니다, 수치. 자,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에서는 401k 연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크게 데이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잘 안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제로 연금을 401k에 납입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억만장자가 많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이후에도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면서 진입장벽을 많이 높여놨죠. 그래서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은 바보가 아니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합니다. 연준에서도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막 주가가 폭락하니까 막 제로금리에 양쪽 완화 정책 펴더니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니까 다시 반대로 금리 인상의 양적 긴축 정책을 펴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국가나 민간 기업 차원에서 강력하게 개입을 합니다. 전 세계 증시에서 미국 증시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8%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투명성이나 제도적인 기반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로 결과를 봐도 뭐 말로는 뭐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망한다, 폭락장에서 계좌가 높기 때문에 절대 복구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떠돌고 있지만 출시 당일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매하지 않고 홀딩했다고 했을 때 TQQQ는 7,342%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팩트가 있는데도 여전히 닷컴버블 타령하고 있고 뭐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 계좌가 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편견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글쎄요, 닷컴버블보다 더한 폭락장이 올 수도 있겠죠. 내년에 당장 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50년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폭락장이 무서워서 이렇게나 오랫동안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안 한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주식 자체가 리스크 덩어리인데 리스크가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한다?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리스크는 당연히 기꺼이 감수하고 하는 거죠. 언제 올지도 모르는 닷컴버블급 폭락장이 무서워서 이렇게나 수익률이 좋은 TQ에 투자를 안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손해라고 봅니다. 단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를 해야겠죠. TQ에 장기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당연히 리스크 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을 털어서 몰빵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여유자금으로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 무섭다던 닷컴버블 때 최고점에 물렸어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해왔다면 엄청난 수익이 나왔습니다. 뭐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어차피 깔 사람은 까겠죠.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두려우면 투자를 안 하면 되고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고 투자하실 분들은 과감하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영상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